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아이를 낳고 나면 예쁜 속옷을 입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정 엄마도 속옷을 막 사주시기도 하고요. 저도 막 제가 직접 가서 입지도 못할 속옷을 막 사고 그랬었어요. 심지어 주변에서는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애 낳으면 하나도 못 먹으니까. 지금 사고 싶은 거 다 사. 애 낳으면 하나도 못 사니까. 또 자격증은 뭐하러 따. 애 낳고 나면 아무 소용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는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 같은 숭고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엄마사람 이다랑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부모 교육이랑 상담 업무를 하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저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최종 인터뷰까지 갔어도 마지막에 저를 채용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계속 도전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마침내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취업되었다고 딱 전화를 받던 그날 뭐가 이상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합격 소식이랑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같은 날 제가 받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가진 걸 알았을 때 별로 기쁘다는 느낌보다는 너무 황당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나 이제 진짜 나의 커리어는 끝이다. 엄마가 된 걸 알았을 뿐인데 뭔가 내 삶의 한계선이 이렇게 그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맘카페 같은 곳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많이 모아봤었어요. 출산 후기도 엄청나게 무섭고요. 아이 낳고 나면 막 머리도 막 빠지고 그리고 막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좀비같이 살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거 막 시켜 먹고요. 또 집에서 고기 못 구워 먹는다고 해서 고기도 막 구워 먹고 영화관에도 가고 막 공연도 보고 그러니까 뭔가 다시는 못할 사람처럼 이것저것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 그때 왜 그렇게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주변에도 아기 엄마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저랑 되게 비슷했던 거예요. 아이 낳기 전에 비슷한 얘기 듣고 되게 두려워하면서 출산을 준비했던 거죠. 근데 아이를 낳고 지금 기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면 더 많이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엄마라는 역할에 좀 많이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라고는 이야기 하는데요. 여전히 육아라는 것이 어떤 여성에게 더 많은 짐이 지어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 주변에도 굉장히 고학력이거나 전문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산하고 육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나는 엄마이고 사람들이 저를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부르고 있긴 했지만 저는 그런 단어들에 저를 가둬두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24시간 내내 아이를 안고 먹이고 해야 됐었고 저에게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담사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아니면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글로 남겨서 공유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SNS랑 블로그에 이제 그로잉맘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사실 올리면서도 누가 이런 걸 볼까 싶었어요. 근데 누가 읽든 말든 상관없이 제가 시간을 내서 글을 쓰고 올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자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점점 제 글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뭔가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 방법을 배우는 부모 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누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도 계속 쌓이게 돼서 책으로 출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또 책을 출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아이가 자라면서 제가 밖에서 강의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글을 처음 쓰던 시점부터 무언가를 하기까지 이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성과가 사실 제가 예기치 못했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뭔가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죠, 솔직히. 그런데 계속 여러 부모님들 만나다 보니까요, 저처럼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내가 바랬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회사로서 한번 이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마음 잘 맞는 몇 명의 사람들,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요, 제가 하던 일들을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교재로 만들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같은 것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경력이 단절된 상담 전문가들과 육아 상담을 필요로 하는 어떤 부모들을 연결하는 플랫폼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에는 약 30여 명의 상담 전문가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요. 이외에도 마케터나 디자이너, 개발자와 같은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저는 엄마가 꼭 일을 해야 된다라든가 워킹맘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삶에 엄마가 아닌 나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저는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제 커리어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선과 같았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고 또 창업을 했던 것이 그 출발이었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것이 그러한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어요. 또 엄마로서 사는 삶에서는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한 삶을 산다라는 건 사실 간단하게는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를테면 나를 위한 공간을 조그맣게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거나 내가 마시고 싶은 차를 마시는 시간을 24시간 안에서 갖는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엄마로서의 삶에서 나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잔근육들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엄마라는 단어로서 우리를 가두는 많은 편견들, 거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